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요즘 코로나와의 작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숙제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 오, 이런 게 다 있네요.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쓰레기도 이젠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부터 진짜로 운동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단 활동까지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환경 보호, 이젠 할 수 있어. 범상치 않은 패션에 어딘지 익숙한 저 발재간. 아이고 아주머니 어딜 가시나. 나 불렀어요? 요즘 쓰레기가 늘어도 요즘 너무 늘었어. 어디 볼까? 아이고, 플라스틱. 아니,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늘었지? 불과 2년 사이 2배로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규제는 완화되고 배달 용기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분야가 있었으니. 가만 보자, 어디야, 어디. 아이고, 분명 여기 어디라고 했는데. 가만, 여기네, 여기. 제로 웨이스트. 여기. 제로 웨이스트, 뜻풀이 그대로 폐기물을 만들자는 건데요.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액체 대신 고체로 제작하는 등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깐 둘러봐도 물건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개수가 얼만큼인지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주방용품, 욕실용품, 그리고 학생들이 쓰고 있는 학용품들, 그리고 생활 전반에도 모든 것들이 친환경용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물품이 다양해지면서 환경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사실. 포장재까지도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재질을 사용한다는 점. 제로 웨이스트, 저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물건 한번 바꿔볼까요? 뭐가 좋을까? 아니, 이 노트가 코끼리 똥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코끼리똥 맞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보세요. 이 예쁜 노트가, 코끼리 그림 있죠? 이 노트가 코끼리 똥으로 만들었대요. 들어는 봤나요? 코끼리 똥종이. 실제로 서식지를 잃은 코끼리들을 보호하는 코끼리 고아원에선 하루에만 평균 50kg의 배설물이 나오는데요. 이걸로 종이를 생산하면 600장 분량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예쁜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진작 알았으면 힘들게 쓰레기 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착하다 착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게를 열 생각을 하셨어요?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이 없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좋고 착한 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저만 쓰는 것보다는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져보고 접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선 1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연 변성윤 대표.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환경보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을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요. 제로 웨이스트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용품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환경을 생각하는 뿌듯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실천 사례를 공모하면 봉사 점수를 받는 프로그램부터 다회 용기를 사용한 후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는 용기내 챌린지까지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면 쓰레기 배출량 줄일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대학가 원룸촌의 골목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리 배출이 가정에서부터 엉망입니다. 방금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난 골목인데도 여기저기 남겨진 쓰레기가 수북합니다. 배달과 포장 음식의 천국 대학가 주변.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 문제 여전하죠. 난 이 시대의 교양인.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지.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테야. 뭐야? 어휴, 주변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다가 쓰레기에 파묻히는 거 아니야? 쓰레기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 결심했어. 1인 가구가 늘면서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 쓰레기 대란 위기에 놓인 지금. 안동의 한 대학교에서는 플로깅단을 결성했다는 반가운 소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경 지킴이로 나선 학생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거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 플로킹단 어떻게 결성하게 된 건가요? 학생들이 이제 환경과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과 인성을 목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플로킹과 같이 의미가 맞다고 해서 현재 학생들 모집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92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이면 환경 정화 운동을 했다는 이곳 대학교. 올해부턴 정식 발대식을 가지고 플로깅단을 결성했고요. 여기에 동참한 학생들이 약 50명 정도. 우리는 환경을 살리러 다 함께 출발!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플로카웁과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이 합쳐진 개념의 플로깅. 쓰담 달리기 또는 줍깅으로도 불린다는 사실 이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 소피아 플로깅단이 달릴 코스는 학교 정문을 출발해 낙동강변 자전거 종주길까지 약 2km 코스. 가볍게 출발했지만 두 손은 아주 무겁습니다. 오, 보니까 묵묵하게 말없이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한 번, 두 번 해본 그런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 줍기라고 하고 조깅도 하고 해서 일단 처음에는 운동이랑 뭐 쓰레기가 많아서 죽는 거 생각해서 한번 신청을 봤는데 마음도 뿌듯해지고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혹시 이 학교 유학원 학생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오, 한 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에서 왔어요? 예,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아니, 혹시 베트남에서도 이런 플로킹 있어요? 예, 많이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예. 우와,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다 플로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 지구가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참여했었어요. 그렇군요.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모두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환경으로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 자칭 타칭 지성인 최기정 학생도 플로깅에 빠질 수 없죠. 참 열심히다, 열심히. 여러분, 사실 플로킹 하면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게 플로킹인데요. 너무 이 쓰레기를 줍는데 집중하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쓰레기 줍는 제 모습 저 너무 뿌듯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그 뿌듯한 마음만큼 도시가 깨끗해지길 바라봅니다. 끝을 향해 가는 플로깅, 이제는 결과를 볼 차례. 소피아 플로깅단의 오늘 성과는 과연? 환경을 사랑하는 소피아 플로깅단 모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운 쓰레기 앞으로 모아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쓰레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와, 쓰레기 봉투가 가만 쓰레기가 많이 안 차고 빈 봉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교수님.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주웠는데 빈 봉투가 더 많아요. 쓰레기에 이만큼 모여야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없는 거 어떡해요? 쓰레기가 없다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했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그런 보응에 맞춰갖고 플로킹의 의미와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점 환경 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들 내 봉투가 비었다 흔들어 보세요. 쓰레기 봉투는 비었는데 왜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 걸까요? 쓰레기 대신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쓰레기를 줄이면 자연이 돌아옵니다. 플라스틱 제로를 꿈꾸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부터 환경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플로깅까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쓰레기는 줄이고 플라스틱은 안녕.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환경보호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한다는 건 기정사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즐기는 양성화 리포터.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왜요? 댓글에 상처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옛날 사람? 감성 제로라고? 이런 댓글이 적혔지?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냐뇨. 감성 제로라니요.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요즘 세레민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순천의 소문난 뷰 카페 그리고 사진 맛집으로 갬성여행 떠나보시겠습니다. 봄바람 차고 살랑 날 꽃잎처럼 흔드는 사랑 가자. 꿈처럼 지난 날들 바야흐로 봄, 무르익은 봄. 봄바람에 마음이 살랑거리고 감성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이 계절엔 뷰 카페가 제격이죠. 개성 있는 뷰를 품은 카페에서 멋진 인생샷 담기는 카페 투어 출발합니다. 순천 구도심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줄기 옥천입니다. 복잡한 생각 없이 강가를 거닐기만 해도 행복하고 소년 시절의 감성을 떠올리며 징검다리를 건너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 멋진 뷰를 좀 더 여유 있게 낭만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요? 옥천 뷰를 야무지게 품은 카페로 들어가 봅니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야외 정원이 포인트. 집주인이 손수 가꾼 꽃과 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게 빛납니다. 야, 아름다운 새소리 보세요. 와, 옥천배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 카페를 함께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원이 너무 혼자 보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개방하고 살아야겠다 하고 이 놀이터를 조그마하게 오픈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유, 그럼요. 이렇게 멋진 공간은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죠. 찍기만 하면 인생샷을 건지는 마법의 정원인걸요. 아, 옥천배를 바라보면서 에스프레소 한 잔. 너무 낭만적이야. 향 좋고. 이곳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옥천변에 흐르는 물소리와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와 제가 한 잔 들이키는 커피 소리까지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하모니로 울려 퍼지네요. 좋다. 옥천의 소담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여유와 낭만을 느끼는 이 순간. 더할 나위 없는 봄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뷰 카페로 가볼까요? 제 순천말이었는데 순천말에 이렇게 멋진 카페가 있을 거라고 도시적인 카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카페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순천만을 한꺼번에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풍경과 차도 마시고 뷰도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멋진 포토존에서 사진 한 장씩은 남겨야죠. 블링블링한 골드바에서 폭신한 곰돌이까지 와 정말 다채로운데요? 아, 사진 잘 나오네. 자, 이곳은 포토존도 좋은데 3층 루프탑에 가게 되면 제대로 갬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좋은 거야? 이야, 아 이래서 루프탑 좋다고 했구나. 와, 이야 좋다. 꽃들 좀 봐. 오, 이야 꽃에 앞에는 순천만의 와 그림이네. 그림이야. 이거 진짜 뷰 맛집 인정입니다. 인정. 와 진짜 좋다. 아름다운 와운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아, 이 카페를 즐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높은 층에서 바라보는 뷰 되게 아름답고 또는 한옥 쪽에 이용하시면은 다양한 포토존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기에도 좋고 노을 감상하기에도 잘 보이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순천만 와운해변에 일몰이 질 무렵 음료에 담긴 노을을 마시며 대자연이 안겨주는 선물을 만끽해 봅니다. 메말랐던 감정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노을빛으로 촉촉하게 물드니 이만한 호사가 또 있을까요? 야 오늘 진짜 여러 개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아 정말 제가 와운 해변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차 한 잔까지.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진짜 노을을 제 마음속에 담는 낭만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을도 담고 예쁜 내 모습도 담으려니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인생 사진 남기고 기분 전환도 하셨나요? 노을도 볼 수 있게 너무 잘 돼 있고요. 빵도 너무 맛있고요. 사진 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엄마 아빠랑 온다면 여기 모시고 와서 같이 노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해서 힐링도 많이 되고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가 있다가 좋은 것도 보고 하니까 생기도 좋고 와이프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을까지 봤으면 뷰 카페 투어는 끝난 것 같은데 이 밤에 어딜 저렇게 부지런히 가시나요? 무슨 이 산속에 카페가 있다고 야경 보기 쉽지가 않네. 어디야? 여기네 여기. 와 예쁘다. 사진 남겨야지. 이야. 아 산속까지. 진짜 야경 맛집이라고 저 좀 소개를 받았는데 네. 들어오신 분 앞도 아름답긴 하지만은 이곳에 야경 보면서 좀 멋지게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쪽 테라스로 나가시면은 시내나 동천 쪽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순천 시내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네. 알았습니다. 야경을 바라볼 때는 그냥 바라보면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뭐가 또 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달콤한 수제 초콜릿들이랑 이제 커피 종류들, 차 종류 같이 드시면 정말 행복해지죠. 부드러운 단맛과 함께 즐기는 야경이라 기대된다 기대돼. 쇼콜라띠에 사장님이 만드는 수제 초콜릿까지 달콤한 디저트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단맛으로 기분 업, 야경으로 감성 업 시켜볼까요? 야 여기 앉아서 쭉 보니까 순천 동천의 모습이 참 눈에 들어오고 낮에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의 순천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루의 지친 피로를 커피 한 잔과 야경으로 달랠 수 있다면 눈앞에 펼쳐진 반짝반짝 시티뷰를 만끽하며 달콤한 맛에 빠져드는 황홀경. 이 세상 달콤함이 아니겠어요. 부럽다. 하루 동안 고생한 나에게 위로하는 느낌입니다. 성화야, 오늘 또 고생했어. 오늘 넌 너무 좋았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시간. 야경이 다 했다. 좋다. 이렇게 멋진 순간은 영원히 간직해야겠죠? 야경 맛집, 사진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저곳 순천의 카페들을 다녀봤는데 카페만 갔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감성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카페 투어 해보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감성들이 제대로 올라올 거예요. 감성. 봄바람 따라 떠나는 뷰 카페 여행.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연의 선물에 여유와 낭만,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겠죠. 혼자라도 좋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더 좋은 카페 투어,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할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함께 답사를 떠나볼 첫 번째 동네는 포항시 북구 덕수동에 위치한 수도산. 충원탑과 덕수공원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 배경, 추억들을 알고 나면 아마도 이 동네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 동네를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알려줄 특급 도우미를 모셔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과 추억과 역사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참 배우고 느끼게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알게 되면 네. 또 정말 그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막 알리고 싶잖아요. 자기가 알고 맞아요.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건 곧 나를 좀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어느 지역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곳은 어디죠? 행정구역으로는 우리가 덕수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수도산에 와 있습니다. 포항 도심에 워낙에 가까운 산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피곤함을 여기 와서 산책을 하면 말끔히 씻어지는 곳. 이곳 덕수동, 수도산은 사실 포항 시민들이 걸어서 와서 걸어서 등산하고 또 걸어서 집에 돌아가시는, 이게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6월이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죠. 6월 달에는 충원탑이 있어서 호국 영령들의 어떤 넋을 기리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요. 포항시 북구 덕수동, 그중에서도 수도산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수도산 답사에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수도산은 포항의 명물 철길숲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둘째, 129명의 애국 충혼을 달래는 위령비가 있다. 셋째, 조선 단종의 충신 모갈거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순절비가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모갈거사 순절비에 담긴 역사 속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볼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곳 수도산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산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나무들도 보이고요. 나무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적당한 그늘도 참 싱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런데 맞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비석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도산 이름의 내력이 되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그냥 수도산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산이라고도 서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워낙에는 그 흰백자 써서 백산이라고도 했답니다. 백산. 모갈산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모갈산이라는 이유는 네. 조선 세조 때입니다. 조선 세조가 이제 왕이 찬탈 때 그게 한가는 의미에서 모갈거사라는 분이 이곳에서 순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갈거사의 이름을 따서 모갈산이라고 꽤 오랫동안 이 산이 불려왔습니다. 이야, 이 수도산에는 근현대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역사까지도 함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전설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순절비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은
모갈산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 자료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몰랐던 역사적 재미거리를 하나 끄집어낸 듯한 느낌이에요. 어우, 재밌네요. 수도산을 조금 걸어 올라가다 보면 눈에 띄는 독특한 건축물. 바로 1926년에 만들어진 저수조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가슴 아픈 역사의 상징인 동시에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수도산 저수조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7k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네. 거기가 이제 수원지가 되어서 네.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다 와서 여기다가 물을 이 저수 그러니까 저장한 후에 네. 가장 가까운 포항 도심에다가 물을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보관했다가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곳은 배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공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원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상수도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산이 수도산이 된 거고요. 그때의 흔적은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다행히 뒤에 저수조 건물 하나는 있어서 네. 그때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100여 년 전의 건물이 지금 포항 도심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00년여 전이면은 1920년? 그렇죠. 20년 되죠. 굉장히 예. 오래된 건물이군요. 상수도 시설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24년부터 공사를 해서 네. 저 건물은 192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육각형 건물에 또 지붕이 돔 형태의 네. 지붕으로 있는 것이 지금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옛날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00여 년 된 포항 도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그렇습니다. 예, 수도산의 역사가 아니라 포항 역사의 한 획이 이곳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수도산 정상을 오르다 보면 봄의 마지막 춤과 같은 화려한 겹벚꽃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우와, 이내 탁 트인 영일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포항시의 풍광을 360도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최고의 전망대죠. 불길은 하지만 봄바람이라서 그런지 예, 굉장히 맞아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맞는 것보다 시원한 건 바로 뒤쪽, 옆쪽으로 보이는 포항 시내의 전경이에요. 이게 이제 수도산의 매력인데요. 네. 포항 도심에서 불과 얼마 올라오지 않으니까 포항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네요. 특히 포항은 이 도심뿐만 아니라 조금만 보면 영일만 바다 건너 호미 반도까지 그래요. 정말 어떤 포항의 정체성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 수도산, 우리 수도산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분들, 동네 분들은 이 산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포항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곳이다. 높지 않아서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지만 또 올라오면은 높은 산 올라온 이상의 호연지기도 느낄 수 있고 네. 도심에서 지쳤을 때 가까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산이 있다는 거 포항만의 매력이죠. 맞아요. 포항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역사도 있고요. 산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간중간 포항 전역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항을 찾으시거나 포항 분들은 이곳 수도산의 매력 올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동네가 어떨지 기대해 볼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산 답사 어떠셨나요? 우리 동네에 대한 애정지수가 저절로 높아지는 시간. 알뜰살뜰 살펴보고 하나둘 더 알아가는 우리 동네 답사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태안의 모든 바다가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꽃이 하면 낙조가 유명한 거 아시죠? 이 낙조만큼이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 무언가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빠밤, 힌트입니다. 봉긋봉긋 사랑스러운 꽃마늘이 일제히 환영 인사를 건네는 곳. 태안세계 튤립 꽃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봄의 기운을 맘껏 충전해보고요. 제철 맞은 암꽃게의 맛에 흠뻑 빠져봅니다. 꽃과 개가 손짓하는 태안으로 꽃게 여행 출발! 푸른 파도가 넘실대고 갈매기가 손짓하는 꽃지 해수욕장. 이곳은 지금 총천연색의 다채로운 빛깔로 물들고 있는데요. 봄꽃 축제의 대명사 태안세계 튤립 꽃박람회가 화려하게 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축구장 면적 5배 공간에 이름도 모양도 특이한 100가지 튤립 100만 송이가 꽃의 변을 아름답게 뒤덮고 있는데요.
저마다 화사한 튤립 앞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보니까 오늘 두 분 프로필 사진 바꾸는 날 같아요. 맞죠? 맞아요. 도착하자마자 여기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아무 데나 찍어도 예쁘니까 인생샷 하나 건져야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이제 움츠러져 있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 봄을 향기롭고 찬란하게 물들여주는 튤립과의 한때를 사진에 담아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치게 되는데요.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도 이 꽃이 조금 늦게 펴가지고 마음을 좀 졸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타이밍 딱 맞춰왔네요. 아주 좋은 시기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꽃들 제 눈에 다 담아갈 거예요. 여기는 일부에 불과해요.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좋은 곳으로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야죠. 가요. 꽃으로 뒤덮인 중세성을 지나면 탄성이 절로 나오는데요. 꽃박람회의 3대 명소 중 한 곳인 메인 광장의 풍경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네. 이건 딱 보니까 카페트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마법을 부릴 거예요. 무슨 마법이요? 일주일 뒤에는 꽃이 다른 색으로 또 싹 바뀌어요. 무슨 페인트 칠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꽃이 다 폈지만은 뒤에 또 나중에 피는 꽃들이 네. 또 새롭게 또 올라와요. 그게 가능해요? 새로 안 심고? 저희가 그게 특허입니다. 튤립은 개화 기간이 보름 정도 되는데 다중 식재 방법을 통해 축제 기간인 한 달 내내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기술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로 특허까지 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농민들이 손수 심고 가꾼 꽃들이 이렇게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많은 꽃들 구경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뭐 기분 좋으셨다니까 저도 좋고요. 태안에 오셔서 이제 바닷바람도 쐬고 꽃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박람회 구경을 마치고 찾아간 곳은 태안의 꽃게 맛집인데요. 꽃게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태안에 왔는데 이 꽃게 요리를 안 먹고 가면 숙제 안 하고 책 덮은 느낌? 그런데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주셨는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국지는 조금 더 우러난 다음에 꽃게가 우러난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간장게장부터 드시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운동 이렇게 딱 손에 좀 걷고 제대로 먹어봐야죠. 알이 많고 살이 풍부하기로 소문난 봄철 꽃게로 담근 간장게장. 빛깔부터 식욕을 자극하죠. 아이고 살이 막 꽉 찼네 진짜. 새하얀 밥 위에 알과 살을 두둑히 올리고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최상의 맛. 그냥 먹으면 그냥 천국 가는 맛. 재료 자체가 신선하기 때문에 이게 비리거나 이렇지 않은데 조금 약간 이제 신선하지 않은 거를 사용했을 때는 비린 맛도 나고 잡내도 나니까 이 재료 선정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긁어주셨어. 게딱지는 사랑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밥 푸짐하게 살살살살. 간장게장의 활용점정, 게딱지 비빔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양보 못해. 이어서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진 양념게장도 맛볼 텐데요. 이 통통한 살점과 양념 맛이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양념게장 맛은 또 어때요? 게살의 단맛과 매콤함과 잘 어우러져서 꽃게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고로 게장은 손으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죠. 아니 계속 나와요. 무한리필인데 살이? 살이 통통해서 그래요. 그게. 저 원래 매운 거 뭐 잘 못 먹는 사람인데도 적당히 매우니까. 안 닦을 건데요? 그럼 다 여기 손으로 쭉쭉 빨아야지. 이 양념이 아까우니까. 다음은 충남의 향토 음식 개국지입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겉절이. 두둑한 꽃게와 겉절이 김치가 어우러진 개국지. 국물부터 맛을 볼까요? 와, 시원해요? 시원하다 말다요.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이게 달큰한 맛이 올라오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끓이는지. 개국지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신선한 꽃게를 손질해 올리고 개국지용 겉절이를 따로 만들어 한 번 끓인 후 육수로 사용합니다.
생배추로 겉절이로 하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배추 특유의. 그거하고 꽃게하고 이제 마지막에 올리는 들깨가루 맛이 어우러지니까 맛이 시원한 맛이 나요. 이게. 감칠맛이 강한 데다 개운한 국물 맛에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니까 막 겉절이가 야들야들하네요. 그렇죠. 계속 끓으니까 부드럽게. 우와 여기 살벌살. 오다 엄청 많이. 계곡지 안에 들어있는 통통한 꽃게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참 맛있게 드시네. 그러니까 계곡지를 먹으면 눈이 커진다니까요. 오늘 태안에 와서 예쁜 꽃들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꽃게 요리까지 먹으니까 마음에 꽃이 폈죠? 어떻게 알았슈? 그러니까 태안으로 많이 놀러 와요. 어여들 와요. 형형색색의 백만송이 튤립이 꽃물결을 이루는 태안 세계 튤립 꽃박람회. 진한 꽃향기에 마음이 설레고 총천연색의 화사한 빛깔에 눈이 즐거워집니다. 꽃구경 사이 봄바다의 봄을 꽃게 요리도 함께한다면 몸과 마음의 새봄의 꽃이 활짝 피어날 텐데요. 꽃도 보고 게도 먹고 태안 꽃게 여행 어떠신가요?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한껏 차려입고 나선 오늘 무슨 날이냐고? 맞아, 1년 중 단 하루 오직 나를 위한 날이지. 자축하러 가볼까? 내 생일, 친구 생일, 가족 생일은 물론이고 결혼기념일, 승진한 날 등등 기념할 만한 날에 생각나는 음식은 역시나 파스타 아니겠어? 파스타를 먹으러 보리밥 거리에 잘못 찾아왔나 싶을 때쯤 등장하는 곳.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아늑한 우드톤의 실내가 짜잔! 무등산자락에 이런 곳이 숨어 있었다니 분위기부터가 기념일에 딱이네 딱이야. 네, 이쪽이 상권에서 우선 양식집이었고요. 카페들은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양식집을 운영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등산 하면 보리밥, 도토리묵 무침만 떠오른다고? 오늘부터는 파스타도 추가요.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식전빵으로 입맛부터 끌어올려 보는데 스테이크 잘한다는 그 집의 그 빵이잖아. 내 파스타는 잘 만들어지고 있나? 각종 재료에 고소한 크림 소스 가득 부어주고 면은 페토치니 면이네? 크림 파스타에는 이렇게 넓은 면을 써줘야 소스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게다가 만가닥, 표고, 양송이 3가지 버섯을 사용해 풍부한 풍미까지. 생일인데 한 가지 메뉴로 만족할 수 없지. 오늘은 가격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한상 사진으로 먼저 남기고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면에 촥 달라붙는 크림 소스.
약간 느끼하다 싶을 때쯤 로제 리조또로 눌러주고 중간중간 짜릿한 탄산 한 모금. 아, 그런데 뭔가 2% 부족한데? 고객층들이 부모님들을 많이 모시고 오기 때문에 잔 와인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바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키지 프리여서 원하시는 와인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좋은 날 좋은 곳. 좋은 음식에 좋은 와인까지.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오늘은 분위기에 취하는 날이니까. 북적이지 않고 여유롭게 식사 후 무등산 드라이브까지 기념일다운 기념일을 즐기고 싶다면 이번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바로 그곳. 기념일에 와야지 벼르고 있던 무국적 요리주점. 한식, 일식, 양식 이렇게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예를 들면 한식 요리에 마무리를 프랑스식 소스로 얻는다던가 이렇게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요리를 하는 주점을 이제 무국적 요리 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서양 요리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무국적 요리주점. 그 색다름에 한 번,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2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평범한 날도 기념일로 만들어줄 것만 같아. 네,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기념일이나 생일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생신까지 그런 좋은 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저희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단품 메뉴보다는 역시 맛김 차림이지. 저희 추천으로 예를 들어서 철에 따라 재료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날 장을 보러 갔을 때 좋은 재료가 있다 하면 그런 요리들로 수시로 이제 저희가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맛김 차림의 매력 아니겠어? 벌써 기대된다. 식사의 시작은 입을 즐겁게라는 뜻의 아뮤즈 부시. 한 입에 쏙 넣으면 정말 입이 즐거워지는 맛. 내 속도에 맞춰 하나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기념일이야. 아, 맞다. 그런데 파스타는 언제쯤 나오는 거지? 아, 이제 나오려나 보네. 아니, 그런데 면이 놓인 곳이 접시가 아니라 뭐지? 네, 이건 이탈리아 국민 치즈 그라나 파다 치즈고요. 네, 껍질째 그대로 두면은 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녹여서 파스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큰 한 통이 한 500인분 정도 나오고요. 저희 업장에서는 한 달, 2달 정도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이 가진 열기로 자연스럽게 치즈가 녹아들면 노른자 하나를 톡. 그냥 버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겠지? 윤기가 좌르르 최고의 한 입을 위해 잘 섞어서 먹어볼까? 시판 소스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맛이야. 파스타에 이어 또 다른 메인 메뉴인 우대갈비 스테이크에 앙증맞은 디저트로 마무리.
무국적 요리주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주류는 물론 노알콜 음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겠다. 한 메뉴 한 메뉴 대접받는 기분에 황홀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